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병원 구강암암외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이의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앞터 근육 재배치의 여러 가지 효과입니다. 그동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터 근육 재배치는 보통 아랫입술을 위로 올려서 아랫니의 노출을 줄이고 그리고 입을 담을 때 좀 더 편안하게 담을 수 있는 그 두 가지 효과를 바라고서 수술을 했는데 그동안 수술 환자분들을 그러니까 수술 전후 사진을 제가 비교하면서 그 객관적으로 두 사진을 양쪽으로 놓고 비교를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봤는데 특징적으로 몇 가지 변화들이 있어서 그런 앞터 근육 재배치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오늘 발표를 오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재미있는 그 논문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The effect of precise reattachment of the mentalis muscle on the soft tissue response to genioplasty인데, 어, 이거를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글로 풀이해 보면은 턱 끝 근육의 정확한 재위치가 턱 성형 수술 후 연조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턱 근육은 이 이부 근육, 이근, 멘탈리스 머슬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운데는 근육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환자마다 약간씩의 그런 변이, 베리에이션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논문은 되게 재밌는 논문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10명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턱 성형술, 그러니까 이 이부 성형수술 후에 10명은 턱끝 근육을 정확히 재위치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근육을 재위치를 하지 않고 그냥 봉합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전 어떻게 이 연구가 가능했는지 잘 이해는 안 가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이부 턱 그 근육을 잘 재배치를 해준 그룹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룹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히 턱끝 근육 재배치를 그러니까 재위치를, 이거는 그러니까 재수술이 아니라 첫 수술입니다. 첫 수술. 첫 수술일 때 이야기인데, 어떻게 재위치를 정확히 해주었냐면은, 이게 오리엔테이션 되시죠? 이게 아랫니고 이게 아랫입술입니다. 아랫입술 이렇게 뒤집어 깐 모양인데, 이렇게 절개를 하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서 박리를 정확히 해서 이부 근육을 이렇게 찾습니다. 찾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부 근육은 이렇게 두 개 가닥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찾고서 이거를 이부 수술을 하려면은 이 안에 있는 뼈를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을 절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절단을 하면 나중에 이거를 이게 수술을 하다 보면은 피도 묻어 있고 뭐가 근육인지 뭐가 지방 조직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아래에다가 이렇게 봉합사로 표시를 해둡니다. 이렇게 봉합사로 표시를 해두고 이거를 끊습니다. 끊고 그리고 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어드밴스를 하든지 셋백을 하든지 줄이든지 이부 성형수술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실에 이렇게 마킹이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턱끝 근육의 위치를 알아서 두 개를 이렇게 다시 재위치를 해줍니다. 그리고서 봉합을 해줍니다. 물론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그룹을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하였는데 저는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 ELI라는 요 수치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ELI는 Exposure of Lower Incisor. 그러니까 아랫니가 보이는 길이를 측정을 한 요 차이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길이도 있고, 요 길이도 있고, 요 길이도 있는데, 요 길이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LI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xposure below incisor 아랫니가 보이는 양인데 이거는 change입니다. 차이.
차이입니다.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가 보이는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가 보이는 양이 줄어드는 거고 이게 플러스라면은 이가 보이는 양이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이 그룹은 턱끝 근육을 정확히 재위치한 10명의 환자이고 이 측정치는 턱끝 근육을 재위치하지 않은 11명의 환자입니다.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만 통계를 분석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렇게만 봐도 턱끝 근육을 정확히 재위치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5, 평균이 마이너스 2.35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1.68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가 보이는 양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 배치를 잘 재배치를 잘 해주면은 그러니까 이가 보이는 양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턱끝 근육을 재위치를 안 한 경우에는 이렇게 0.5, 3.5, 7, 2, 4, 3 이게 플러스 밸류로 나오면은 늘어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3.55mm만큼 아랫니가 보이는 양이 늘어났습니다. 재위치를 한 경우에는 2.35만큼 줄었는데 재위치를 안 하면은 턱끝 근육을 재위치를 안 하면 3.55만큼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는 턱끝 수술을 할 때 근육 재배치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논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근육을 잘 재위치를 해주는 게 정말 아랫니가 보이는 양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 턱끝 근육을 재비치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근육끼리만 묶어서는 그게 재발도 잘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수술에 근육이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고 원래랑 약간 뭔가 좀 뒤틀려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 더, 더 강력한 고정원이 필요한데 제가 전에 마이텍 앵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뼈에 박는 못에 이렇게 그 실이 묶여져 있습니다. 실이 묶여져 있고 한쪽에 바늘이 있어서 이거를 그 연조직을 이렇게 꿰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뼈에다가 박는 부분입니다. 이런 정형외과나 성형외과에서는 물론 구강외과도 마찬가지지만 뼈에다가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연조직을 고정시켜야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뼈에다가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떤 앵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텍 앵커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앵커를 받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실로 근육을 잡아서 묶어주면은 이 근육이나 인대가 뼈에 결국은 이거의 역할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이나 인대가 뼈에 붙을 때까지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이 연조직이 뼈에 붙는 데 도움이 되고, 저희 구강외과 영역에서는 이렇게 턱관절 수술을 할 때, 이 저희가 그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 이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도 이 디스크를 뒤로 끌어당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마이텍 앵커를 턱관절에 박아서 이거를 앵커로 해가지고 관절 원판은 이 그 연골입니다. 이 관절 원판을 고정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마이텍 앵커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이텍 앵커에 붙어 있는 실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기성품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실을 고르기가 힘들고 이 마이텍 앵커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또 마이텍 앵커가 흡수성도 있긴 하지만 더욱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뼈에다 구멍을 뚫고 이거 이구요. 이구 여기가 턱 근육 턱 뼈인데 여기에다가 흡수성 스크류를 박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원하는 아주 오래 그 흡수성이긴 한데 흡수가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근육을 최대한 뒤에까지 방기를 한 다음에 끌어올려서 이 앵커에다가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물론 이것도 하고서 또 위에다가 근육끼리 봉합을 합니다. 최종 목적은 근육끼리 최대한 당겨서 묶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냥 근육만 묶어준다면은 이게 다시 뒤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근육끼리 잘 붙을 수 있도록 이 앵커가 그러니까 그런 든든한 백업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를 한 8개 정도 박아서 근육을 최대한 여기 있는 연조직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결과들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하악 전치가 보이는 양이 줄고, 그리고, 이렇게 아랫입술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을 많이 봤는데, 그거 외에도 또 다른 효과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여러분들도 보이는 것처럼 이게 우측입니다. 환자의 우측인데 우측에 있는 턱 끝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CT를 찍어보면은 정반대의 소견이 관찰됩니다.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남자분인데 턱끝 비대칭을 개선을 원해요. 그리고 아랫니가 많이 보여요라는 주소를 가지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CT를 찍어봤는데 이게 정반대의 소견을 관찰이 되어서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를 찍어 보았는데도 역시 이렇게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습니다. 저희 가 성형외과도 그렇고 저희 과도 그렇고 저희가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뼈의 문제는 뼈로 해결을 하고 연조직의 문제는 연조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이런 식으로 왼쪽이 긴데 여기는 결과적으로 연조직은 오른쪽이 길기 때문에 이거는 뼈를 오른쪽 부분을 더 갈아줘도 이거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웠냐면 이건 더 이상 뼈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고 이쪽에 있는 근육을 아까 말씀드렸던 앵커를 사용을 해서 한번 끌어당겨보자. 그렇게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고요. 여기는 핀을 제거를 하고 앵커를 8개를 박아서 이분께서는 물론 아랫니가 많이 보이신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올렸고 오른쪽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오른쪽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이고 수술 후 5개월 결과를 보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우측 턱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 소견이 관찰됐는데 5개월 후에 보면은 수술 후에 보면은 거의 대칭이 맞게 되었고 그리고 아랫니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분도 아랫입술 다무는 게 정말 많이 편해졌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뼈와 물론 뼈의 문제라면 뼈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뼈가 이런 식으로 정반대 소견이 관찰될 때 이럴 때는 근육 재배치를 통해서 비대칭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라비오 멘탈 폴드가 얕아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라비오 멘탈 폴드는 한국말로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라비오 멘탈 폴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라비알은 입술을 의미를 하고 멘탈리스는 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랫입술과 이 턱 사이에 있는 이 고랑을 라비오 멘탈 그루브라고 하는데 이분은 50세 여자분인데 입 다물기가 힘들어요. 아랫니가 많이 보여요라는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요게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파여 있는 게 라비오 멘탈 폴드인데 여기 엑스레이를 보면은 턱끝 수술을 하셨고 하악 수술을 하셨습니다. 네, 환자분께서는 이 핀까지 제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이 핀은 제가 뽑기 힘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 없다. 그냥 이것만 빼고 근육 재배치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수술 후 6개월 사진인데 이렇게 아랫입술이 위로 올라갔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비오 멘탈 폴드가 굉장히 얕아졌습니다. 얕아졌고요. 그리고 뭔가 이 매달린 턱, 뒤집힌 턱.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 되게 싫어하는 게 말할 때나 기능할 때 이 턱 끝이 뒤로 자꾸 이렇게 뒤로 자빠진다, 뒤로 이렇게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올라붙었고, 그리고 잘 보면은 이쪽에 그 두턱까지는 아니지만 이쪽에 좀 뭔가 탄력이 없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이쪽이 좀 탄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랫 입술이 많이 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정모에서 봐도 이 아랫니의 노출이 많이 줄어들었음이 관찰이 됩니다. 관찰이 되고 그리고 이분도 이건 아주 미묘한데요. 수술 전 수술 후 3개월인데 아랫입술이 위로 올라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약간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래턱과 이게 이 뒤에 있는 목보다 이게 밑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수술 후에 보면은 이 부분이 목보다 약간 위로 올라갔음이 관찰되고요. 뭐 이거 마음의 눈으로 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분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비대칭 개선된 그분인데 수술 전 수술 후 5개월 사진을 보면은 명백하게 이 라비오 멘탈 폴드가 줄어든 소견이 관찰됩니다. 아랫 입술이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턱이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있는 뭉쳐 있는 근육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폴드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효과를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근육 재배치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효과가 싫으면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아랫 입술이 밑으로 떨어져 있고 여기가 좀 깊은데 이거를 위로 끌어올리면서 약간 이렇게 턱이 떨어져 있는 게 평평하게 되었고 이 라비오멘탈 폴드가 얕아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페임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진은 이렇게 찍혔는데 예, 이렇게 라비오멘탈 폴드가 줄어들었고 이분도 이거를 위로 올리면 근육 재배치를 하면서 여기에 좀 깊어 있던 그 라비멘터 폴드가 좀 약간 얕아진 소견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이렇게 그 근육 재배치를 하면은 아랫입술도 올라가고 아랫니도 덜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턱이 톡 튀어나온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턱이 톡 튀어나온 게 싫으시다. 이게 턱이 톡 나왔다라는 거는 다 우리 얼굴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가 깊이 패였기 때문에 톡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톡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이게 깊어져 있는 이 고랑이 얕아지면은 이 톡 튀어나와 있는 게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소견, 어, 턱끝 근육을 정확히 재위치한 거랑 재위치 안 한 경우랑 이렇게 어, 아랫니가 보이는 양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이부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재위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마이텍 앵커의 원리를 이용한 이런 그 흡수성 핀과 녹는 실, 굉장히 장기간 그 텐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녹는 실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비대칭 개선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 라비오멘탈 폴드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